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병군입니다. 오늘 벌써 이제 5월 20일이죠. 이제 중순을 넘어섰어요. 그죠? 중순을 넘어서고 이제 하순으로 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5월의 푸르름은 그 절정을 향해 갔습니다. 지금 굉장히 바닥 영역까지 내려갔죠. 하락이 깊었어요. 그러면 하락의 각도가 깊게 나오면 바로 V자형 반등은 불가하니까 여기서 어느 정도 횡보가 나온다. 여기서 박스권이 나온다는 얘기인데, 박스권이 나온다는 건 들어도 크게 못 들고 떨어져도 크게 못 떨어지는, 즉 횡보 구간이 나온다는 얘기죠. 5월 말까지는. 이 횡보 구간은 약간의 드는 구간도 데드캣 바운스지만 떨어지는 구간도 한계치가 있는 하방 경직성이 있는 구간이다. 결국은 여기서 전략은 뭐냐? 여기서 전략은 하나예요. 방망이 짧게 지는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방망이를 굉장히 짧게 지고 끊어치는 수밖에 없다. 근데 이게 하나의 전략이에요. 이게 단기 매매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뭘 착각하느냐? 종목을 짚어갖고 종목을 들어가는 것에 대한 착각을 하시는데, 자, 우리가 어떤 종목이 있다고 치자고요. 집중 투자를 한 종목이 있어요. 제가 분명히 지기를 할 때 본인이 단기 성향인지 중장기 성향인지를 파악하라고 얘기했죠. 원치 않는 중장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중장기 성향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은 올라오면 패기 때문에 그 사람은 단기 성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바꿔 나가는 과정에서의 과도기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본인 자신을 분명히 알아라. 지기해야 된다. 이 얘기 드렸잖아요. 그걸 알아야만 내가 단기 성향이면 지금 말하는 방망이를 짧게 잡고 간다는 얘기 유효합니다. 그런데 중장기 성향이에요. 나는 이 종목이 떨어지는 게 큰 의미가 없다. 떨어지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나는 이 회사의 성장성을 보고 간다. 이분들은 집중 투자하시는 분들이야. 이게 이 얘기하고 뭔 상관이 있냐고. 상관없다니까. 시황매매법을 하는 사람하고는 상관이 없다니까. 이거는 자, 어디에서 가장 좋으냐? 금액이 적을 때, 투자 금액이 시드머니가 적을 때 하는 방식이에요. 시드머니 적은데 여기서 단타 쳐보여. 돈이 되나? 돈이 안 된다니까. 시드머니 적은 사람들이 오히려 이 방식을 쓰는데 이거 아니야. 돈 안 돼 절대. 시드머니가 적을 때 하는 방식이 이 방식이에요. 집중 투자. 그 회사의 성장성만 보고 가는 거. 돈이 생기면 계속 모아가는 방식.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본인을 분명히 아시라고. 지기를 하고 난 다음에 투자를 하시라고요. 그게 맞습니다. 본인도 모르면서 계속 돈을 집어낸다고 그게 돈이 되나? 결국은 계속 돈을 잃지. 자,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제가 항상 이제 젊은이들 만나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주식 시장만큼 기회를 많이 주는 곳은 없다. 그러니까 무슨 장사를 하면 과연 기회가 얼마나 올까? 한 해 동안. 근데 주식 시장은 반드시 한 해 중에 두세 번의 기회는 줍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개인들은 그 기회를 잡지 못하고 돈을 잃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항상 일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답이 뭐냐? 참지 못해서이다. 인내하지 못해서이다. 기회란 건 기다려야 돼요. 기회가 뭐 매번 오나. 기다려야 되는데 여러분들 매일을 기회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고. 진짜 참아야 될 구간 참아서 인내해서 결국은 참아서 물린 채로 참으란 얘기 아니에요. 참고 또 참다가 이거 정말 기회다라고 생각했을 때 때려 붓는 방식이에요. 이게 기회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누구나 그런 얘기하죠. 코로나 같은 거 한 번 더 터져라. 터지면 내가 있는 대로 담긴 뭘 담아. 지금 이미 물려 있는데 어떻게 담을 거예요? 뭔 수로? 빚내? 빚내요? 빚내는 것도 두렵지. 모르니까. 그죠? 그러면서 뭘 그렇게 기회만 줘라. 돈 있어? 그러니까 결국은 자, 기회는 있는데 그걸 참지 못해서요. 이걸 참는 사람, 난 참을 수 있다는 사람들은 중단기 시황매매법 쓰면 돼. 그죠? 그런데 참지 못한다. 난 참는 거 잘 안 된다. 물린 채로 참는 건 된다.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중장기 투자를 해야 돼요. 중장기 집중 투자. 이 방식을 써야 된다고. 근데 뭐 이 방식도 심리가 좌우하죠. 올라오는데 못 참고 때려보면 아무 소용없지. 그러니까 참 어렵죠. 이게 쉬우면 누구나 다 돈 벌지 뭐. 사실 주식시장이 여러분들 그렇게 쉬우면 누구나 돈 벌지. 누구나 여기 와서 돈 다 끌고 가지. 그런데 안 되지. 왜? 하락장을 경험해 보질 못했으니까. 견디기 너무 힘드니까. 그죠? 그런데 참으세요. 인내하세요.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배워가는 게 어떻게 보면 걸음마를 뛰는 단계예요. 저라고 어디 뭐 깡통 차본 일 없었겠습니까? 저라고 뭐 어디 좋은 날만 있었겠습니까? 그죠? 기회는 반드시 줍니다. 그런데 그게 기회일 때 결국은
참지 못해서 내가 물린 채로 기회가 되면 그거는 기회가 아닌 거예요. 내가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현금 확보라는 반드시 내가 항상 조심하는 습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아니다. 나는 그게 안 된다. 돈 놔두고는 도저히 못 참는다. 돈만 보면 저 돈이 왜 놀고 있을까 생각 든다. 그러면 결국은 중장기 집중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회사가 정말 미래 가치가 뚜렷해야 돼요. 어제 설명했던 JOBY 조비 같은 경우에는 회사의 미래 가치가 너무나 뚜렷합니다. 그런 회사를 중장기 투자하거나 국내 회사 중에 그런 조비와 같이 성장할 회사가 있으면 투자를 해놓고 기다려야 돼요. 중장기 집중 투자를 하고 기다려야 돼요. 5% 올랐다. 수없이 차익 실현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기다려야 돼요. 왜? 이거는 회사의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해놓고 5%에서 팔 것 같으면 차트 매매하지 뭐하러? 이거 이 회사의 성장성을 파악하고 재무제표 파악하고 앞으로의 터닝 포인트를 파악하고 이거 뭐하러 해? 아무 할 이유 없어. 이거 그냥 5% 먹고 나올 것 같으면 미래 가치를 왜 파악해? 아무 이유 없다니까. 그럼 진짜 중장기 집중 투자하고 싶은 분은 이 미래 가치를 보고 떨어져도 사고 올라도 사는 워렌 버핏식 매매법을 해야 된다니까. 반피하지 말고 우리 그 경상도 사투리로 등신아 반피야 이런 얘기 하죠, 그죠? 반피하지 말고 워렌 버핏을 해야지.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 보십시오. 결과적으로 회사의 내재 가치, 즉 회사가 품고 있는 가치들은 결국은 그 미래 가치, 즉 미래 세상이 펼쳐지면 그 내재 가치들은 알을 깨고 튀어나옵니다. 알을 깨고 튀어나올 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 참어린자 3번을 쓰세요. 이 참어린자 3번 쓰면 살인도 면한다잖아요. 그죠? 아시겠죠? 참고 또 참아야 되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장사라는 건 매일 해야 되죠. 근데 주식시장은 매일 열리지만 매일 돈 벌 수 없습니다. 매일 돈 벌 수 있다. 그 가정은 잘못된 가정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나는 이런 게 싫어서 시황에 때는 단타 매매법을 한다. 그러면 그거는 오버나잇을 안 하잖아. 오버나잇 안 하는데 오버 위켄 하겠어? 오버나잇, 오버 위켄 안 합니다. 그거 안 해요. 그러니까 방망이 짧게 짚고 가는 거지. 지금은 하방 경직성도 있고 데드캣 바운스, 즉 상방에 대한 두려움도 같이 존재하는 구간이라니까. 그러니까 방망이 짧게 짚고 가는 거예요. 자, 종목 얘기는 오늘 안 하려고 했는데 이 종목은 한번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한컴 맛동산인데 갑자기 급락이 나왔어요. 그죠? 이게 급락이 나온 이유에 대해서 조금 짚어보고 한컴 MDS입니다. 제가 한컴 맛동산이라고 표현을 드렸는데 이 회사는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외국에서 들어온 자동차도 이 한글 인터페이스를 바꾸려고 하면 한컴 MDS의 시스템을 써야 돼요. 그런데 이 회사가 지금 피인수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 전에 한컴 MDS를 판다, 즉 매각에 대한 얘기가 한참 나오다가 그러다가 제일 유력한 곳이 포스코, 현대는 아니고 현대는 아니다. 제가 얘기 들었었고 포스코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조금 좋았습니다. 좋다가 오늘까지도 주가 좋았어요. 오늘 주가 좋았다가 갑자기 플레이그램이라는 회사가 인수한다. 인수 단가는 33,000원대. 현재 주가는 21,000원대였어요. 호재 아닙니까? 그죠?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마켓장. 그러니까 시장이 투심이 살아있을 때는 요 좋은 부분을 가지고, 즉 인수단가 33,000원이고 지금 현재가 가지고 이 좋은 부분을 강조돼서 올라가요. 이것만 보여요. 좋은 것만 눈에 보이죠. 왜? 긍정적이니까. 투심이 좋을 때는 긍정적이니까. 그런데 투심이 나쁘니까 이 부분은 사라지고 왜 이런 작은 회사가 이 회사를 인수해? 포스코 기대했는데 라면서 이 포스코가 아니라는 것에 대한 실망감들의 매물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거는 포스코 일부러 루머를 퍼뜨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라고 주식랭 가이드방에서 악재 맞습니다. 바로 얘기 드렸는데 못 파셨어요, 여러분들이. 왜? 금방 판단하기 힘들거든. 그래서
아마 급락을 맞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거기서 파신 분도 있을 거고. 근데 어찌됐든 인수단가가 33,000원입니다. 근데 포스코가 인수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 한컴 MDS가 갖고 있는 가치적인 부분이 사라졌느냐? 사라지고 없어졌느냐?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근데 아까 전에 팔았으면 내가 오히려 지금 바닥 다질 때 다시 잡으면 된다지만 그때 못 팔았어. 그럼 지금 구간에서 팔아야 되냐? 20% 가까이 빠진 구간에서 팔아야 되냐? 그건 아니지 또. 그건 막 던지는 거지. 그죠? 약간의 더 흐름이 여기서 마이너스 3%, 5%까지도 힘들고 20%에서 마이너스 3%까지의 오차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33,000원이라는 인수단가와 누가 33,000원에 인수한 놈이 이 꼬라지를 보고 싶겠냐고. 그리고 만약에 플레이그램이 이 인수단가를 어찌됐든 주가가 올라서 맞춰야 된다고 하면 주가를 올릴 계획을 잡을 건데 여기서 이 그림으로 그대로 놔두겠냐는 얘기지. 아니란 얘기지, 첫 번째는.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 어차피 못 팔고 지금 바닥 다시 잡을 거 아니라면 놔두세요. 끼케 여기서 더 떨어져 봤자 3%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그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는 단계도 3%라는 얘기지. 그러면 다시 올라가는 구간을 잡아야 돼. 그죠? 인내해서 참아서 이익을 보고 나오거나 최대한 손실폭을 줄여서 나오거나 이 두 가지야. 그런데 플레이그램이 인수했다고 이 회사가 내재 가치, 즉 앞으로 자율주행차 되면 차량용 인포테인먼트가 앞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렇잖아. 인포메이션과 엔터테인먼트의 합성어, 인포테인먼트. 이게 미래 가치가 없다고 볼 수 없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플레이그램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수 단가가 이렇게 높게 책정을 했어요. 그러면 인수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뭔가 더 잡아 나가겠죠. 그러니까 그 과정을 참고해 보시라는 얘기고 21,000원이 나쁜 가격도 아니에요. 근데 지금 가격 더 떨어져 줬으면 이건 좋은 가격이지 사실은. 그러니까 손실폭이 큰 것은 지금 마이너스 20% 구간에서 오차 마이너스 3%까지 더 빠질 수 있어요. 요 구간이 다야. 그렇다면 이거는 크게 우리가 우려하고 걱정해서 아까 전에 못 팔았으니 지금이라도 팔아야 돼가 아니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 관점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행히도 시간에 의해서는 조금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도 참고를 해보시고. 자, 주말 주식 좀 잊어버리세요. 어차피 지금 암흑의 구간, 즉 괴로워. 그 괴로움의 구간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솔로몬 왕이 했던 유명한 얘기 있죠. 이 또한 지나가리니. 결국은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 푸르름의 끝, 5월의 끝자락에서 이제 호국 보훈의 달, 우리가 지켜야 되는 막강한 그 달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 지켜낼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오면 무슨 얘기 나오느냐? 썸머랠리 얘기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참 좀 위험하고 지금 박스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결국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즉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으로서의 이동이 일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하지 마세요. 마음을 급하게 먹을 필요도 없고 지금 구간에 현금 확보 못했으면 또 인내해야 할 수밖에 없는 구간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Have a nice weekend 하시고요. 자, 여기서 오늘 딱 끝!